안녕하십니까. 걷는 명품 변호사 조영주 변호사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얘기할 사건은 뭐냐면요. 그 피해자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. 특히나 선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어디까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판결이 있는데요. 사건 내용은 뭐냐면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던 사장이 2년간 자신의 비서를 16차례 성추행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이제 2년이 되고 그 사이 16번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, 그 성추행을 당한 비서가 이제 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. 근데 본인이 당한 거를 그게 정확한 날짜와 장소와 방법을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. 그렇게 진술을 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어떤 날은 그날 뭐 그 사장이 회사에 나오지 않은 때도 있을 거고 딴 일을 하는 때도 있어서 그 객관적인 사실과 피해자가 기억하는 진술과 비교해 볼 때 피해자가 기억하는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죠. 그러면 그런 게 뭐 한두 가지가 나온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전부 못 믿겠다고 할 수 있느냐, 아니면 뭐 사실과 다른 것들이 나오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술하는 그런 태도나 뭐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느냐, 뭐 이런 여부인 것 같습니다. 재판이 원심까지는, 그러니까 고등법원까지는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진술이 다른 것들이 나오고 또 진술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성추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,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지 말라고 이번에 새로운 판례를 냈습니다.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뭐 명확하게 한 건이다 보면은 그거 가지고만 판단하면 되겠지만, 지금처럼 이 사건처럼 16건에 이르는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져 있는지 명확한 진술이 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뭐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을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인데,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있고 또 피해자가 이렇게 진술하는 것이 어떠한 고의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다라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인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믿지 않는 것은 안 된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되는 것도 상당히 있으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있고, 그래서 그 진술을 사소한 거에 의해서 못 믿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,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그 진술이 일관되고 그 다음에 모순되지 않고 어떠한 다른 목적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진술을 쉽게 배척하지 말고 믿어서 판단을 하라, 뭐 이런 이제 취지로 이제 판결을 한 것인데요. 그래서 조금 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